자, 대기자들 엄청 많으시죠? 아마 방송을 보기 전에 SNS 등으로 뉴스를 접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부산에서도 지금 주진우가 지고 있어요. 거기는 어디냐면은 그 해운대는 부산의 강남이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민주당 당선 전혀 안 되는 지역도 이기고 있습니다. 자, 힘들 내시고요. 고개는 쳐들지 말되 자신감 가지시기 바라겠고요. 시작하겠습니다. 당원이 최고다. 당원이 최고위원이다. 숨가쁘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81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제 앞에 세 분 나와 계시네요. 마포을 민주당 후보 정청래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때 참 일본인의 정청래입니다. 이게 처음에는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네. 그거 일본인 애가 옛날에도 했던 거거든. 야, 이거 너무 공을 안 들이고 하네 했거든요. 요즘에 내가 빠져들고 있어. 거기 가서 보시면은 정청래 최고가 얼마나 공을 잘 다루는지 축구 잘하는지도 볼 수 있어. 네. 근데 정말 이건 가성비 짱이야. 아무 노력도 안 해. 아무 뭔가 노력 행동. 걸어가다 그냥 해. 어. 수화전도 일본이네. 가로도 일본이네. 소나무도 일본이네. 그거를 좋게 만들려면은 보좌진 한 명을 거기다 올인시켜야 되거든. 혼자 다 하고 있잖아요. 네. 진짜 효과적인 운동입니다. 자, 그리고 옆에는 자 오랜만에 나오시네요. 새날의 딸 남영희 인천 동구미 지역을 후보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남영입니다. 예, 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포스는 이제 내가 보기에 한 3선 의원 좀 돼. 아, 왜 그러세요? 자꾸 놀려. 근데 얼굴이 살이 안 빠졌어. 체질이죠, 체질. 체질이죠. 예. 아니 남영희가 선거운동 열심히 하는데 살 빠지는 건 저희가 빠지고 있고. 아, 그러게요. 저 깜짝 놀랐어요. 며칠 만에 제가 자. 우리 푸나니 뵀는데 너무 빠졌어. 알겠습니다. 그리고 접전 지역구 특집.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네. 이 시대 참 노심초사인 유사명 후보 나왔습니다. 지난번 볼매라고 했을 때 그 말 제일 좋던데. 볼메인. 볼수록 매력 있는 유삼양입니다. 예. 지금 여기도 분위기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으쌰으쌰 하는 느낌으로 무조건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겸손하게 덤비면 되고요. 자, 오늘 방송이 특별 보너스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정청래 최고가 지금 4.16 참사가 세월호 참사가 지금 10년이 코앞에 있지 않습니까? 옛날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저때 단식 며칠 했었죠? 만 24일. 와. 25일째 만들죠. 야, 나도 그때 여기 저 가서 정청래 최고 단식하는 걸 봤거든요. 시간이 이만큼 흘렀어요. 쉽게 표현하면 10년 전입니다. 이거는. 저도 동주 단식 했었어요. 사람 같지 않은 얼굴 한번 보겠습니다. 야, 와, 나 진짜 저거 보니까 갑자기 오늘 방송거리를 좀 찾다가 저 사진을 발견하고는 울컥 눈물이 나더라고요. 벌써 10년 됐습니다. 24일. 근데 저 사진은 저도 처음 보는 사진인데요. 아니 저 얼굴이 저는 떠오르는데 너무 뭔가 이렇게 더 눈빛이 살아있지만 너무 선해 보이는 눈빛인데 뭐지? 아, 본인이 저거 처음 보는 사진이라고 그랬잖아요. 자기 페이스북에 있어요. 아 그래요? 저는 저 사진이 아니라 대표 사진이 있어요. 더 길쭉하고 처참한 사진이 있어요. 맞죠, 더 맞죠, 맞죠. 빠지시면 네. 벌써 저게 10년 지났고요. 뭔가 한 번쯤은 선거만 생각할 게 아니고 다음 달에 있을 총선 6.1 후에 있을 10주기 세월호 참사 꼭들 기억하시기 바란다는 의미에서 정청래 최고의 지금 옛날 10년 전 사진 한번 보여드렸고요. 야, 진짜 그거 보면 민주당 당 역사에서 정말 만끼는 데가 없더라고요. 네? 사실상의 5선 의원. 네. 그때 그 문재인 대표 단식, 정청래 최고 단식, 유민 아빠 단식 뭐 이런 기억들이 나고요. 그렇게 해서 600만 명이 참여하는 그때 세월호 관련한 그게 특조위였었던가요? 특조위 만들자라고 하는 단식이 그때 있었다는 거고 그때 그 세월호 광장에서 광화문 광장에서 단식했던 영화인들 지금도 기억하시겠지만 그런 분들이 지금 주축이 돼 있죠. 한국 영화계. 자, 그렇고 유삼룡 후보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유삼룡 후보는 지금 처음에는 지지율이 잘 안 나왔었는데 오늘 말고 며칠 전에 나온 여론조사는 0.4포인트 차. 이거는 뭐 유삼룡의 개인기 제가 보니까 동작을 해서 선거운동을 뛰면서 하시더라고. 막 일부러 뛰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나경원의 0.4포인트 차로 따라 붙었습니다. 그 후로 나온 여론조사가 아직까지는 없는 거죠. 예. 예. 공개된 건 없습니다. 따님 있잖아.
예. 엄청 미인이 돼요. 아빠를 안 닮았나 봐. 그 어떻게 보면 저기 범인만 잡으러 다니시다가 지금 선거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나경원 후보가 범인인 거예요. 지금 민생 파탄의 범인인 거지. 예. 아니 표가 짝짝 붙겠어요. 따님이 다니면. 그런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동네에서 인기 많죠. 예, 동네에서 인기입니다. 아버지는 좀 세 보이는데 네. 이 딸의 감성으로 이렇게 네. 호소하니까 좀 반응이 좀 있는 것 딸이 같습니다. 딸한테 평소에 잘했습니까? 예. 딸들이 열심히 딸들이 예쁜 아빠들이 몇 명 있죠. 딸들이 예쁜 계시죠, 아빠들이 몇 이거. 명 있죠. 자 그렇고요. 엊그저께도 아니죠. 저 주말에 이재명 대표가 동작, 을, 갑 이렇게 다녀갔단 말이에요. 실제로 저기 송파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서초 지나서 동작 지나서 영등포까지 동작은 가는 게- 2번이나 갔죠 지금. 2분 반 오셨습니다. 2번 반.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지금 꼭 이기고 싶은 선거 지역구인 것 같고 오늘 김병기 후보가 일단 뒤집었습니다. 그것도 압도적으로 뒤집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나왔던 여론조사가 좀 튀었다는 결과물인 것 같고 더군다나 장진영 후보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지금 되면서 어제 저 분위기 좋았죠. 저기가 엄청 지금 성대시장 끄트머리 예. 저기가 이제 저 동작 갑지역인데 거기에 보면 국민은행 앞에서 유세했는데 사람들이 엄청 하더라고요. 엄청 왔습니다. 예. 그랬고요. 자 어제 그 뭐 비하인드 같은 거 없어요? 그러니까 뭐 저 카메라 밖에서 뭔가 뭐 후보님한테 대표님께서 뭐라고 하시던가라든지 뭐. 항상 오면 손을 쫙 예. 꽉 잡으시고 제가 뒤에 있으면 땡겨가고 앞에 항상 잡으시고 애정이 느껴집니다. 아. 그거는 자리를 잘 확보를 아니 못 좀 하시니까 앞으로 나오세요. 앞으로. 왜? 이렇게 잡아 당겨 드리는 거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남다른 나오세요. 애정 손을 잡아 끌어 다니신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재명 대표 다녀가면 실제로 민심이 이렇게 체감되는 뭔가가 올라가는 게 느껴져요. 예, 느껴집니다. 어. 방금 뭐 유삼년 개인기로 초반에 그 지지율 격차를 극복한 게 아니고 저 혼자서 열심히 이렇게 아궁이에 불을 지피는데 잔가지에 연기만 나는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큰 불을 이렇게 숯불을 장작을 그냥 확 장작을 갖다 놓아요. 불 붙은 장작을 이렇게 탁 넣어주시니까 확 타오르는 그런 거죠. 그 이후에 제가 갔더만은 술집에서 막 각 테이블 다 일어나서 박수를 치면서 환호를 아 합니다.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원래 제가 또 나름대로 선거의 고수 아닙니까? 예. 처음에는 반응을 안 보입니다. 그리고 선거 중반 13일 중에 5, 6일 지나야 반응을 보이기 시작해요. 보통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전 투표를 많이 하라는 이유는 뭐냐면 고시마다 투표를 먼저 했어요. 나는 1번을 찍었어. 그러면 그때부터는 자기가 찍은 1번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 자기 자존심상. 그리고 막 표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 1번 찍었으니까 너도 찍어. 막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전 투표율에 대해서 언론에서 한 번도 안 짚은 게 이겁니다. 사전 투표율이 무조건 높아야 되고 찍은 사람 있잖아요. 그다음부터는 자기가 안 될까 봐. 내 표가 사표가 되면 안 되잖아. 막 선거운동하러 다니는 거거든요. 근데 호프집에 와서 와 유섬령 이거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이미 마음을 굳힌 사람이에요. 예. 선거 날을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될 수 있으면 내가 이렇게 행동함으로써 다른 사람도 영향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번에 좀 전에 한준호 고향을 국회의원이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그 이야기하더라고요. 데이터를 보니까 이렇게 빨리 선거 분위기 달아오르는 거 처음 봤대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제가 역대 선거 중에서 지금 제일 열심히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 저희 동네 가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있는 대화입니다. 80대 이제 할아버지들 모여서 아니 정의원 그거 다 됐는데 뭐하러 이렇게 열심히 다녀. 실제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곳곳에서 그래요. 그럼 제가 딱 그러죠. 아니 아버님 제가 안 다니면 아버님 바로 정청래 쟤는 말이야 다 됐다고 말이야 이제 건방 떨고 안 다녀 이렇게 얘기할 거잖아요. 맞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열심히 다녀. 그래서 제가 역대 선거 중에 제일 열심히 합니다. 근데 이게 벌써 후끈 달아올랐어요. 맞죠. 그 분위기라고 하고요. 네, 그 분위기예요. 자 그러면 또 이재명 대표가 또 새날 방송의 스케줄에 맞춰서 인천도 갔어. 지금 인천이에요? 근데 저 인천으로 가보면 그 전에 인천 여론조사 한번 볼게요. 원래 여기가 엄청난 보수세가 강한 지역이거든요.
인천 동구 미추 월급을 얼마 전에 나온 여론조사가 하나 있었죠. 뭐냐면 지금 이게 인천 TV가 한 여론조사인데 여기서 그렇게 물어봤어요. 이 선거에 민주당 후보 찍을 거냐, 국민의힘 후보 찍을 거냐라고 물어봤습니다. 민주당 찍겠다. 남영희 찍겠다가 44.3, 국민의힘 찍겠다 42.3. 초접전입니다 지금. 저게 2% 차이네. 남영희 후보가 171표 차이로 졌던 전설의 지역구죠. 네네. 보통 사람 같으면은 재검표 한번 할 법한 정도의 표 차이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3파전 내지는 4파전 뭐 구도가 굉장히 좋은 상황에서 그만큼 보수세가 셌던 지역이었는데 이번 선거에서 저하고 그 지난 선거에서 1대1을 지금 만들어낸 거예요. 그때 그 승리한 후보와. 그러니까 지역에 계신 많은 분들이 과연 아무리 남영희가 잘하고 민주당에게 표를 준다 해도 지난번에 그렇게 무소속으로 나와서도 승리를 했던 후보가 우리 남영희 후보가 이길 수 있겠어라는 의심들을 하시지만 지지는 남영희에게 한다. 이 세 가지 지금 엄청 셉니다. 그러니까 왜 저 인천에서 4년 동안 비 내리는 호남선 그 노래 어마어마하게 불렀잖아요. 어르신들 몇십 앞에서. 번 불렀고요. 예, 골목 당사도 수십 번 했고요. 예. 근데 현수막 오늘 제일 많이 걸었고요. 마포에 비가 왔거든요. 그래서 밖에 나갔어요. 그때 비가 다 내리는데 다 일자로 이렇게 내리죠. 저희 미추홀에도 일자로 이렇게 내리는 비가 없더라고. 의원님 요거 있잖아요. 여기 이디야 커피의 빨대인데 파란색 1번. 아 파란색 1번. 이거 나중에 한번 나 써먹어요. 이거 파란 볼펜 1번이야. 자, 그리고 공교롭게도 남영희 후보 지역구에도 얼마 전에 이재명 대표가 다녀갔어요. 저 분위기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인천이 원래 이제 좀 약간 중립지대 비슷한 느낌인데 확실히 민주당 바람이 거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총선거에 인천이 바로미터라고 할 정도로 인천 선거에서 몇 석을 차지하느냐가 우리 대한민국 전체의 그 의석을 뭐 표시한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근데 지금 저희 지역 근처에 아까 손잡고 있던 후보는 인천에서 가장 보수세가 강한 그쪽 지역의 후보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굉장히 박빙 지역이고 그곳에 우리 이재명 대표가 두 곳 저희 지역 토지금고 시장 그리고 바로 이제 신기시장이라고 해서 갑을 경계 지역에 있는 시장에 와주셨어요. 그리고 그 옆에 동네에 박찬대 최고위원까지 함께 유세를 했는데 와 분위기가 진짜 어마무시하게 뜨거웠습니다. 이 미추홀구 저희 지역 토지금고 시장에서 저렇게 많은 인파가 모인 게 거의 대선 저 때도 박찬대 없었다고 있잖아. 하더라고요. 뭐 들고 있네요? 저 파. 남영희가 저 사온 대파. 거죠. 대파 전쟁 시작된 게 저 남영희로부터 시작된 거 아니겠습니까? 저게 있잖아. 박찬대 씨가 지금 쫙 저기 있는데 남영희가 뭐라고 외치는 거 같냐면 투표로 대파하자 이렇게 외치는 것 같아. 그 심정으로 대파를 들었죠 제가. 투표로 대파. 그러시면 안 되시고 네. 저 얘기 좀 해야 돼요. 그러면 두 분 저 전통시장 가셨을 거고 네. 마트를 가셨을 거고 네. 파 한 달 얼마 든가요? 자기 지역은. 그러니까 전날 사실 누군가 뭐 어떻게 기획을 하거나 사전에 계획한 게 전혀 아닌데 바로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하나로 마트에 가서 뭐 특가 세일을 하는 파 한 단을 들고 875원이면 합리적 가격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다들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그냥 알고 계신 분은 얼마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언론이 크게 다루질 않아서. 근데 저희 그 토지금고 시장에 유세 오고 나서 지역에 있는 분들이 팔을 한 단 들고 전달 이렇게 해서 저한테 저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들자마자 이 팔 한 단이 875원이 맞습니까? 했더니 밑에서 5,000원 이러신 거예요. 저거 사실 때 5,000원 주고 사셨다고 전달 해주셨다는 거죠. 오늘 기재부 장관 최상목이 마트 농협 하나로마트를 똑같이 갔어요. 또 875원입니다. 또? 그 산지분들은 도대체 그걸 어떻게 제공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정부가 물가를 잡기 위해 쏟아붓는 돈들이 있어요. 거기 투입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결국엔 이거예요. 지금 다른 하나로마트는 과일하고 대파 같은 거 지금 미끼 상품으로 몇 개 내놓고 갔더니 다 떨어지고 없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 딱 그런 느낌이에요. 875원이 맞다니까라고 우기는 느낌. 윤석열 가서 875원이어서 민주당이 대파 챌린지 하니까 최상목 기재부 장관이 또 가서 또 875원인 걸 또 보여주는 그게 거예요. 바이든 날리면 같은 소리. 근데 그런 거죠. 한심한 게 뭐냐면 공당인 국민의힘의 이수정 후보가 사실은 파 한 뿌리를 875원이라고 한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기재부 장관하고 지금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니 어느 마트에서 파 한 뿌리를 판답니까? 윤석열도 한 단이라고 이야기했거든요. 했어요. 자, 거기도 이재명 대표가 남영희 후보한테 우리 뭐라고? 망원 시장이 조금 싸네. 얼마인데? 난 3,000원 주고 샀어. 3,000원이요. 저희도 저게 얼마 전에? 3,000원부터 한 뭐 5,000원, 4,000원 뭐 우리는 다양해요. 2,000원부터 4,990원 내줬습니다. 그 한 단도 몇 개라고 정해진 게 없거든요. 그럼요. 어떤 경우는 무게로. 뭐 4개 있을 수도 있고 뭐 5개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건데. 그렇죠. 그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남영희 후보 오랜만에 만나서 뭐라 그러시던가요? 무조건 뭐 승리하기를 원한다고 하셨는데 힘을 정말 많이 실어주셨어요. 아까 우리 유삼영 후보 이렇게 땡겼다고 하시는데 저는 뭐 이렇게 자리를 비켜도 꼭 찾으시고 오히려 제가 이재명 대표 손잡고 똘똘 뭉쳐서 싸우겠습니다라고 계속 아 또 그때 힘줘서 얘기했고 박찬대는 밀려 있었나? 그 자리 잘 차지하고 계셨죠. 우리. 근데 뭐 굉장히 반가웠고요. 그리고 또 그 이번에 저희 전통시장 재래시장 오기 전에 전세 사기 피해 지역도 또 방문해 주신 적이 있고 해서 지금 이재명 대표께서 다녀가시고 나서의 그 민심의 흐름이 변화되는 모습을 저희가 계속 체감하고 있는데 정말 많은 힘을 실어주고 계세요. 아 부럽다. 우리 마포를 한 번도 안 왔는데. 저번에 갔잖아요. 그건 마포 갑이야. 아이, 거긴 비도 일로 내리는데 뭐가 걱정이세요? 그 얘기까지 나왔어요. 오늘 새날 방송계 저 댓글에 정청래는 유삼영 지원전 가라 멀지도 않은데 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서요. 아니 제가 하는 것보다 네. 이재명 대표를 한 번 더 가시도록 아. 제가 권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 한강벨트 몇 군데만 우리가 이겨버리면요. 강남도 지금 뭐 강청희 후보 바짝 따라가고 있고요. 광청희 후보가 지금 선전하고 네. 있습니다. 네. 그리고 송파 병 그리고 이쪽으로 오면 동작 갑을 딱 잡으면은 국민의힘 완전 고립이에요. 동작 을은 예전부터 이게 전략적 요충지라 해서 강남 3구의 붉은 바람이 넘어오느냐 강수로 번지느냐 강북으로 넘어오느냐를 막는 교두보. 이번 선거에서도 그게 역력한데. 정경님 정치해볼 생각 없으세요? 정치인 다 되셨네. 그래서 여기는 무조건 이겨야 되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께서 2번 반 3번 오시는 거죠. 동작을이 네. 그런 전략적 요충지가 맞고요. 근데 지금 강남에서도 지금 강남 같은 경우는 의대 정원 가지고 의사들 있잖아요. 문제를 가지고 강남이 열받아 있어요 지금. 그래서 강남에 있는 바람이 동작을 오지를 않습니다. 올 여유가 없어요. 강청희 막아버리는. 오히려 마포의 바람이 동작으로 또 강남으로 됩니다. 예. 네. 유삼영 후보가 동작 이제 을을 결정해놓고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한숨을 푹 쉬는 거야. 제가 뭐라 하겠습니까? Not bad. Not bad. 그래서 보수 언론들이 유삼영 후보가 안 한 것도 논란으로 막 만들어서 보도해갖고 완전 핫한 인사가 됐어요. 사실은 유삼영 선거운동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기는 겁니다. 제 마포를 보세요. 처음에 시작했어요. 제가 이제 한때 안동역이지 않았습니까? 안 오는 건지 못 오는 건지 한동훈부터 시작해서 언론에서 설왕설래 해가지고 결국은 저만 띄워준 꼴이 돼버린 거예요. 굉장히 저는 TV조선 채널에 이런 데 감사드립니다. 저는. 어떤 지역구는요 여론조사 한 번도 안 나온 데가 되게 많아. 정청래 의원 지역구 같은 경우는 여론조사 한 10번 나왔죠. 오늘 보도에 가면 10번이나 했다고 그러더라고. 10번 나왔는데 10번 다 한 번도 이긴 적이 없는 본 국민의힘. 기억이 없어요. 10번 다 본 기억은 없어 하여튼. 전현희 의원 중성동갑 거기가 제일 많이 나왔더구만. 전현희 의원 선거는 전현희 의원이 저번에 우리 방송 나왔을 때 내일도 나올 건데 뭐라고 그랬냐면 안녕하세요 격전지 탈출한 전현희입니다 그러더라고. 격전지 탈출했다는 게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일반 민심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저도 이재명 대표께서 다녀가신 뒤로 제가 느끼는 그 뜨거운 민심이 그 지지율로 보이면 분명히 뭔가 차이가 날 텐데 아직 여론조사 공표된 게 없어요. 꽃에서 지난번에 2% 차이 나는 정도 나온 거 이후에 계속 조사는 돌고 있거든요. 저희 오늘도 저희 뭐 지지자분들이 조사 받았다 뭐 이런 얘기들 하는데 공표된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진짜 궁금한데 언론사든 어디든 좀 우리 격전지에서 좀 탈출될 만한 여론조사 결과 좀 공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우리 토지금고 시장에 다녀가시고 나서 이재명 대표가 다녀가시고 나서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 사실 저희가 보수세가 강하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오시는 게 괜찮을까 말까 뭐 이런 망설이는 그런 걱정들 하시는 분들 많았거든요. 근데
오시고 나서 이후에 제가 이제 그때 너무 많은 인파들로 손해를 보시거나 무슨 이제 뭐 또 민원이 발생할 수 있을지 몰라서 시장을 또 한 바퀴 쭉 돌았는데 와 어쩜 그렇게 우리 상인분들 소상공인분들의 표정이 달라지셨는지 예전에 저를 보고 반겨주셨던 그 얼굴에서 한 곱하기 200배의 미소를 짓고 계신 거예요. 네. 그리고 왜 우리 쪽은 안 지나갔냐 이런 말씀들을 막 하시고 또 하나는 저희 그 토지금고 시장 외에 용현시장이라고 또 굉장히 큰 전통시장이 있는데 그곳에서 왜 우리 동네 우리 시장에 안 오고 거기 갔냐 뭐 이런 야단의 목소리가 들려와요. 그래서 조만간 이재명 대표님 또 오셔서 예, 힘 실어 주시면 저희 격전지에서 탈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론조사 있잖아요. 네. 많이 나오면 많이 나올수록 좋은 겁니다, 사실은. 그렇지. 자, 근데 뉴스원 보도에 의하면 이재명, 원희룡, 명령 대전 여기는 이틀에 한 번씩 나온답니다. 이게 왜 있잖아요. 그래요? 언론이 눈치가 없는 건지 의도대로 안 되는 건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안동역이네. 그렇죠. 어. 이재명 정청래 지역구에서 국민의힘이 이기는 여론조사가 나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기세가 확 꺾이는 거거든요. 근데 이재명 정청래 지역에서 여론조사를 그래서 많이 하는 거예요, 사실은. 언론이 나는 속셈이 있다고. 시작점이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서 가상대결하니까 꺾인 거야, 거기서. 그러면서 지금 기세를 못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야, 여론조사를 이렇게 많이 했네. 우리는 몇 번 했는지 아십니까? 몇 번 했어요? 5번. 그래도 많이 한 거네, 거기. 그러니까 계속 따라잡고 있는 것만 보여줘. 추세가 보여주잖아요, 이제. 지난 한 달간 한강벨트 13곳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지역별 횟수. 용산 3회, 영등포 7회, 영등포 갑 7회, 영등포 을 1회, 마포 갑 4회, 마포 을 10회. 네. 그런데 전현희 의원 지역 중동 성갑 12회. 왜냐하면 여기는 하면 이길 줄 아는 거예요. 전현희 그 누구죠 또 국민의힘 이해훈. 윤희숙. 뭐 윤희숙. 윤희숙인지 뭔지 하여튼 근데 야 거기 12번 한 거. 왜냐하면 한 번에도 이렇게 뭐 이거 이기는 조사 있잖아. 한 번은 한 번은 이길 수도 있지만 계속 여기를 기세를 꺾고 싶은 거지. 전현희 의원이 지는 여론조사도 나왔던가요? 그런 거 없었어요. 뭐 없었어요. 없었어? 네, 한 번도 못 이겼어요. 아 그랬어요? 윤희숙이 한 번도 못 이겼어요. 저는 하여튼 그건 확인 못 하겠는데 마포는 제가 한 번도 진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이야기 진행시켜 볼게요. 정청래 최고는 동작을 지원 요색하세요. 점심 먹고 거기 가서 먹으면 도움이 되잖아. 되겠습니까? 아, 큰 당연히 도움이 되죠. 떴다 정청래. 가겠습니다. 자, 아예 감사드립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 진짜 중요한 속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후원금 모을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야 우리 지지자분들이 대단한 게요. 커피 한 잔 안 마시겠다. 4월 10일까지는 그런 거 일체 돈 안 쓰겠다. 그러니까 민주당 후보들 후원하겠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민주경찰 유삼령을 후원해 주세요. 새마을 금고입니다. 이건 필연코 동작을 사무소 건너편에 있을 겁니다. 9002-2045-4223-6 나경원을 이길 유삼령 후원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남영희도 한번 후원해 봅시다. 여기도 분명히 남영희 사무소 바로 앞에 있습니다. 네. 신협 137-013-614743 남영희 후원회장 정청래. 자 그리고 우리 정청래 의원도 위에 있죠. 농협 301-0273- 저는 왜 차별하는 거예요? 2305-71 아무리 뒤져도 없어 저게 웹자보가. 야 진짜 황당하다. 왜? 세고 센 게 그건데. 그 어디 있냐고 옛날에 만든 거 아니, 말고 그래서 최근에 제가 만든 그럴까봐 제가 외워왔어 오늘 번호. 정청래 후원회 농협 302-013-2305-71 농협 301-0273-2305-71 아이고 아니 그렇게 해도 숫자만 나오면 되지 뭘 그렇게 일반 이제 초선도 못한 사람들이랑 똑같으려고 그래. 아니 근데 후원금 모으는 건 제가 불리하더라고 이번 총선은. 왜냐면 될 줄 알고. 저는 안찬대야. 박찬대가 아니라. 왜냐면 다 찾겠거니. 맞아요. 그건 맞습니다. 네. 의외 인물들이 찬 사람. 그래서 안 되더라고 계속. 그래서 내가 후원금 모집 방송을 2번이나 했어. 정청래 TV에서. 그랬더니 한 2천만 원 가까이 들어왔어. 되게 의외잖아요. 정청래 최고위원님한테는 무조건 에이 설마 다 이래. 후원했겠지. 그래서 제가 그냥 자구책으로 정청래 TV에서 2번 때렸어.
저는 아마 예비 주자 중에서는 제가 제일 빠르게 많은 후원금을 모금했다라고들 믿고 계셔서 더 이상 이제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조금 아직 여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더 채워주십시오. 지금 댓글창에 후원 완료했다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제가 부탁드릴게요. 금액이 중요한 건 아니다. 숫자가 더 중요할 수 있다. 10,000원씩만 정청래, 유삼영, 남영희 후원 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 뭐 한 사람이 한 500만 원씩 내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500명이 10,000원씩 내는 게 훨씬 낫다. 그렇습니다. 네, 그런 방식으로 해서 야 새날 방송 나갔더니 정말 많은 지지자들이 싸워보라고 실탄 주시더라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면 힘나거든요. 그렇죠. 막 뛰고 있는데 막 그 보이지 않는 곳에 막 그 후원 계좌에 막 금액이 쌓이면 얼마나 신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일 커피 먹지 마. 내일 커피 먹지 말고. 책에서 제가 잠시 말씀드리면 저는 좀 모아주신 게 여유가 있으니까 정청래 최고위원부터 몰아주세요. 역시 내가 이번에 저 민주당 모 후보한테 하고 싶은 얘기 중에 하나야. 동작을 나가라고 그랬더니 못 나간대 겁나가지고 딱 동작을 나가 주니까 뭐 막 꽉 찰까봐 지금 계좌를 막을 정도라면서요. 야 역시 관심 지역군 다르네. 박빙 지역구. 다 찬 건 아니죠, 근데. 예, 다 찬 건 아니고 그만큼 힘들다는 인식을 같이 하는 거고 다 여유가 있으신 선거고. 멋있으시다. 이 후원금은 후보들이 나와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 상황인데 후원금을 양보한다는 소리 나 처음 들어봐요. 천하의 정청래도 후원금은 양보 안 하거든요. 못해. 아니 차질 않았으니까 여긴 거의 차간 거죠. 예, 그만큼 지금 저 관심 지역구가 네. 됐다는 관심 거죠. 지역구고 여러분들의 관심과 사랑을 이미 조금 아니 받은 유삼영 후보, 남영희 후보 나오니까 동시 접속이 17,000이야. 와, 이 시간에 네. 감사합니다. 야, 사실 이 두 밤에 분 하는 덕분에- 방송은 새날 세컨드 방송이거든요. 메인 방송은 아니야. 네네. 아, 근데 보너스로 많은 분들이 들어와 계시네요. 두 후보 덕분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아까 보여준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실제로 저 사과는 하나에 2만 원이랍니다. 와. 이럴 때는 우리 엄마 같은 톤으로 얘기해. 저 요원병하네 금사과 진짜. 이거 뭐야 저거? 저 1시간 일해서 저 사과 하나. 반쪽 살 수 있는 반알. 너무하네 진짜. 야. 이게 정부가 개입하면 되거든요. 물가 저렇게까지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근데 기재부 장관 갔더니 여전히 대파가 875원이면은 어떻게 해? 아니 그리고 대파값만 내린다고 칩시다. 음식이 돼요? 쪽파도 내려야 되고 그 중에 양파도 하나여야 내려야 되지. 되는데 참, 야 2만 원짜리도 있구나. 어마어마하네. 자 알겠습니다. 자 정치 현안으로 가볼게요. 여러분 이 세 분에 대한 후원금 금액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숫자가 중요해요. 보내신 분의 숫자, 농협, 새마을금고, 신협 숫자는 여러분들이 화면 보시고 농협 301-0273-2305-71 정청래 후원회. 본인들 한 번씩 읽어봐요. 한번 그렇게. 신협 137-013-614-743 숫자가 작죠? 네. 짧죠? 저는 돈 대신에 자봉단 뽕 대신 닭으로 자봉단 좀 많이 그 응모하셔서 이번은 저 선거가 보니까 국힘 쪽은 좀 인원이 동원이 많이 되고 세련돼 있는데 우리는 너무 작은 인원으로 이렇게 소수 정예를 하고 있으니까 자원봉사단을 이렇게 모집을 해서 그 외연을 좀 확장을 하자 이런 전략입니다. 제가 마포에서 한 명 보냈습니다. 자봉단. 네. 네, 저 유삼영 댓글창에 예. 푸나님도 내려가서 유삼용 후보 도와주세요. 가까우니까 뭐 근데 저도 도와주세요. 저도 진짜 박빙 지역입니다. 초박빙 자 지역입니다. 반빙 지역 특집 감사하고요. 뉴스타님 치킨 한 조각씩 드시면서 방송하셈. 보람 PD는 세 조각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땡큐. 자 아까 뭐 저 1번 이것도 1번이네. 네, 네. 뭐 저 준비한 게 하나 있다면서요. 네, 한번 볼까요? 하나 보여주세요. 네. 이제 답은 보여. 뭐 하려고 하는지 보여. 다 갈아엎겠습니다. 갈아엎겠습니다. 삽도 1번이네. 재밌다 그만. 야 진짜 가성비 짱입니다. 삽도 1번이네요. 네. 망원시장 입구인데 그 생선 이제 보관할 얼음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 싸놓은 건데
버리려고 다 갈아엎어 버렸어요. 잘하셨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거요. 지역에 내려가시면은 선거 운동용으로 이재명 대표가 투척해버린 1인당 25만 원 예. 민생회복 지원금 심폐소생 요거 있잖아요. 요거 CPR. 실제로 이제 그 전 코로나 이전에는 사람들이 국가가 왜 우리한테 이걸 주지 했던 사람들이 이 돈이 나오면 내수가 활성화될 수밖에 없잖아요. 지역 화폐로 기한 딱 6개월짜리 주면은 요거 지금 주말에 이걸 이재명 대표가 딱 투척을 했어요. 25만 원씩 줄게. 윤석열이 민생 토론해갖고 지금 쏟아붓겠다고 하는 게 1,000조쯤 되잖아요. 요거 13조 들어간답니다. 그럼 선거운동에 도움 되지 않을까요? 이거는? 야, 저는 벌써 이 정치 효능감 그게 뭔지 체감을 했는데 오늘 점심 때 몇 군데 또 경로당 찾아가고 인사를 드렸는데 거기 어르신 벌써 몇 분이 나 이재명 싫어했는데 우리 돈 준대잖아 이러셔요. 남영이 찍자. 바로 진짜? 그 말씀 하셨어요. 박수. 그래서 제가 어르신 맞죠? 너무 힘드시잖아요. 이거 경제 활성화 시키는데 최고입니다. 그랬더니 다 맞지 우리 받아봤잖아. 어르신이 그러셨어요. 일단 식당이 잘 되겠네. 그렇죠. 네. 마트도 잘 되고 그럼요. 재래시장 잘 되고 예. 그래서 이건 있잖아요. 이재명 원래 이렇게 받는 것은 쓰더라고 또 다. 그러니까 이재명 쓰라고 대표의 주는데. 필살기. 그 경기도지사 할 때 정부와 맞서가지고 우리는 무조건 줄 거야. 실제로 그것 때문에 무슨 문제가 생기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때 아마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그런 얘기했거든요. 아마 다 받아보셨겠지만 국가가 나한테 그 정도 돈을 주니까 돈의 액수를 떠나고 너무 행복한 거예요. 꽁돈 생겨온 어. 게 길에서 뭐 이렇게 그냥 돈 주어가지고도 또 어딘가에 갖다 줘야 되고 막 이렇잖아요. 그 죄짓는 것 같고 그런데 이거는 정말 꽁돈을 국가가 주는 것 같은 기분을 느끼게 되죠. 그리고 경제 선순환이라는 것이 주머니에 돈이 있어야 이게 경제가 돌고 이 혈액처럼 뭔가 피가 돌 수 있는데 지금 그걸 다 막아놓은 게 윤 정권의 실정 중에 실정 아닙니까? 그 우리 소상공인들도 다 알고요. 가게를 이끌고 있는 그 주부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들어 죽겠어. 뭘 쓰고 싶어도 쓸 돈이 없어. 이 얘기를 하는 순간 정말 저렇게 심폐소생해주겠다 이 말씀을 하시니까 저는 이거 바로 듣자마자 귀가 뻥 뚫리는 것 같았고요. 바로 웹자보 만들고 막 이렇게 뿌리자 이렇게 하는데 재밌는 건 저희 지역에 다른 지역은 모르겠습니다. 저희 지역에 그 우리 민주당에서 내놓은 정책 중에 정말 또 와닿았던 게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이었어요. 이거는 부모님도 그리고 자식도 너무 혜택이 좋은 그런 정책 아니겠어요? 그랬더니 국민의힘에서 똑같이 걸고 있어요. 저희 쪽에. 뭐라고 그랬어요? 간병기 국가가 책임지겠습니다. 국민의힘이 하겠습니다. 이걸 붙여요. 그래서 좋다. 제가 다니면서 어르신들한테 이거 민주당이 하겠다고 하니까 국민의힘에도 하겠다고 하니 얼마나 잘하기 경쟁 좋아요. 근데 민주당이 먼저 했습니다. 이 설명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전 국민 25만 원 이 민생 회복 지원금 얘기를 하면 또 어떻게 따라할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된다 한들 얼마나 좋은 거예요. 저 자랑할 게 생겨서 너무 신납니다. 저기는 26만 원 준다고 하지 않을까? 근데 벌써 딴지 걸고 있어요. 또 파나 흔들지 뭐 이러면서 딴 얘기 하더라고요. 한동훈이가 오늘 최초로 아이 3명 나오면은 대학 등록금 전액 무료 이거 냈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이건 잘했어. 대연에 잘했어. 그러니까 시대가 어떻게 바뀐지를 몰라요. 이 사람들은 80년대 초반에 머물러 있는 거죠. 양극화. 간단히 말해서 돈을 버는 사람 벌고 못 버는 사람 못 버는 양극화 시절에 할 수 있는 건 실제로 기본소득 종류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시대거든요. 그래야 자영업자들이 손 좀 쉬고 살 테니까. 요거는 대책은 이것밖에 없어요. 지금 현재 내수 살리는 방법은 이것밖에 없어요.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 이 지금 상황이 코로나 때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라는 게 국민적인 공감대가 돼 있는데 그 코로나 때 25만 원 준 걸 우리가 지금 주겠다 하는 것에 대해서 발목을 잡는 거는 지금 국힘이나 정권에서는 이 국민들의 어려운 상황을 코로나 때보다 더 힘든 상황에 대한 상황 인식이 좀 아직 덜 된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요. 맞죠. 그건 분명히 그런 측면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정책 방송 이런 거를 10년 가까이 하다 보니까 실제로 이게 주는 효과가 엄청 나거든요. 이게 이제 예를 들면 국가가 원래는 현찰을 주는 게 일본 같은 데서는 원래 있었던 일이고 경기가 하도 안 좋으니까 국가가 현찰을 줬어요. 그랬더니 일본 국민들이 돈을 안 씁니다. 경제가 안 좋으니까 세이브해 두는 거예요. 저축해 두는 거예요. 경제가 안 돌아갔을 거 아니에요. 이것을 만회할 수 있는 대체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지역화폐인 거예요.
지역에서만 써라. 언제까지 써라. 안 그러면 소멸된다. 이렇게 가는 상황이잖아요. 지역화폐 하면은 이재명 대표의 시그니처잖아요. 이 과정을 가면서 이거를 국민의힘이 반대할 수 있을까? 지난번에 예산 삭감이 됐죠. 네. 그렇죠. 근데 그건 지역화폐선을 삭감을 했던 거고 예. 그걸 또 다 한 반 정도 또 민주당이 또 살렸어요. 근데 이 상황에서는 국민의힘이 요거를 어떻게 대응할까 이거 저는 흐름을 탄다고 봐요. 지금 이렇게 안 좋은데 지역화폐를 써서라도 좀 자영업자들 좀 숨 좀 쉬게 하자. 그리고 우리도 기분풀이 한번 하면서 야 우리 오늘 소고기 한번 먹자. 근데 저쪽에서 코로나 때 기억도 나는데 요걸 줬더니 국민이 소고기 사 먹더라. 이 이야기를 국민의힘이 안철수가 한 적이 있어요. 서민들은 소고기 사 먹으면 안 돼요? 제대로 뭐 그 총선 전략이 있다라고 하면 전 국민 25만 원이 아니라 50만 원씩 주겠다라고 해야 맞죠, 맞겠죠. 맞죠. 예. 100만 원씩 줘야 된다. 그렇게 하겠죠. 지금 25명 곱하기 4에서 가구당 100만 원인데 저는 1인당 100만 원 줘야 된다고. 그 정도로 지금 심각하죠. 이 가게가 힘들고 저 소상공인들이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더 줬으면 더 줬지 깔 수는 없는 금액 같습니다. 자, 잠깐만. 예. 아까 푸나님이 규정을 해야 되겠네. 푸나님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네. 중성동과 한국갤럽에 동률이 있은 적이 있었네. 아, 동률이요? 야, 그래서 내가 동률이 있었던 거 아닌가? 이런 건데 이런 것도 있었고 저는 하여튼 뭐 13번을 거기서 했는데 승률을 저는 정확하게 확인할 수는 없어요. 근데 전현 의원이 지금 뭐 선전을 하고 있다 이런 건데 동률이 한 번 있었고 한 번 있었구나. 윤희수 아니 후보가 그 윤희숙이 앞선 적은 없었다고요. 앞선 적 없었죠? 틀린 말 아니잖아요. 있었던 것 같은데. 내 기억에는 없어서. 어. 아니 이거는 주관적 영역이야. 네. 내가 본 것 중에. 라고 그래? 분명히 앞에. 내가 본 것 중에. 저는 확인할 수 없어요. 집중해 주세요. 동구 미추홀 아니, 왜 지금 이제 여론조사 요거 중에- 결과를 발표하지 않습니까? 네. 많이 근데 해주세요. 윤희수 후보가 이긴 것이 있을 수도 있어요. 네.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자 유세님 감사드리고요. 자 다음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어쨌건 그 지금 뭐 물가부터 시작해가지고 방법이 그것밖에 없. 저도 이 생각을 못 하고 있었는데 전 국민에 25만 원씩 민생 회복 지원금 심폐소생이다 이런 건데 이거는요 이렇게 선순환 시키지 않으면 계속 악순환 될 수밖에 없는 네. 그런 경제가 있어서 아마 제가 봤을 때는요 윤석열 찍으시는 어르신들이 좀 생각을 조금만 바꾸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좀 숨통 좀 트이게 해주면 동네 자영업자들 얼마나 신나시겠어요. 이걸로 치킨도 시켜 먹고 식당에 가서 밥도 좀 먹고 그러면 장사가 잘 되면 그런 분들이 세금을 더 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국고를 좀 채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선순환 시키는 거는 실제로 민주시민 아니면 몰라요. 이 개념이 뭔지를. 우리 같은 사람도 처음에 기본소득이 굉장히 와닿지 않는 것 중에 하나 있었거든요. 한 10년 전에는. 왜 공짜로 돈을 주지 했는데 실제 현재 자본주의 양극화가 심해지는 국가에서는 이게 필수적일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재명 대표를 처음에 지지하게 된 것이 기본소득을 말씀하셨을 때부터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우리 국민들에게 이런 전 국민 재난지원금, 뭐 민생회복지원금으로 뭐 시험 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어서 앞으로 점차적으로 기본소득 사회로 가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알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제 여기까지 하시고. 자, 그 민주당 상황으로 한번 가볼 텐데 이영선 후보 공천 취소한 거요. 와, 이거는 모든 단체 대화방에서 반응이 이거였어요. 살벌하네 이런 느낌. 저는 음. 이게 후보가 결국은 당에 낸 서류와 선관위에 낸 서류가 다른 거 아닙니까? 예. 결국은 속인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결국 공천 취소 제명까지 됐는데 이걸 그 순간 누가 찾아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야, 근데 만약에 우리가 안 찾아냈으면 엄청나게 융단 폭격 받고 그 다음에 취소하고 이런 것이었을 텐데 하여튼 스피드하게 선제적으로 잘 처리한 거죠. 야, 나는 김종민 후보가 어떻게 저렇게 되나. 근데 우리는 그랬어요. 김종민이 새로운 미래 탈당하면 가능성 있다. 심정적으로 그런 상황이 돼버릴 수 있잖아요. 국민의힘을 찍을 수도 없고 민주당에 있던 소위 배신자를 찍을 수도 없고 김종민을 찍게 되면 새로운 미래가 원내정당 돼버린다. 이건 뭐 하늘이 시험에 들게 하는 것밖에 더 돼요.
이런 상황이. 근데 저는 이재명 대표 무섭습니다. 이거 보면. 최종 결정은 대표가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거기는 모든 권한이 지금 다 위임돼 있어요. 거의 대부분 민주당이 되는 선거인데다가 지역이잖아요. 와 당선될 사람을 날려버려. 오히려 내가 만약에 당 대표였다 그러면 국민의힘한테 공세를 더 했을 것 같아요. 이러는 사람도 잘라라 했을 것 같은데 바로 잘라버리는 거. 이게 민주당 공천의 현실 아니냐. 저 거기에 대해서 당에서 좀 더 공세를 취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한동훈 뭐죠? 당 대표인가요? 뭐 하여튼 비대위원장, 국민의힘 비대위원장도 답해야 된다. 현재 국민의힘에서도 여러 가지 뭐 그런 재산 보유에 있어서 부정한 방법 뭐 이런 의혹들을 사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공천을 취소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장진영 그리고 또 박덕흠 뭐 이런 사람들 당에서 좀 더 공세를 취해야 되고 국민의힘에서도 스스로 공천에 대해서 떳떳해지려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형평성에 맞게 어떤 처사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후보들 조심해야 돼. 우리 후보들 조심해야 된다고. 뭔가 새롭게 드러나면 바로 잘라버리는. 그러니까 표현이 그거잖아요. 팔을 하나 떼내는 심정으로. 쉽지 않았을 건데. 그거 혹시 정치권님 그 상황을 좀 아십니까? 어떤 거요? 그렇게 결정하기까지 고뇌했던 과정을? 아니 이번 과정은 저도 사실은 잘 몰랐어요. 대표가 그냥 전격적으로 결정한 거거든요. 지금 최고위, 당무위, 그다음 비상징계는 제명까지 할 수 있는 거죠. 이 권한이 다 넘어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지역 선거운동하고 몰랐어요, 사실은. 근데 저도 기사 보고 알았어요. 와, 이러니까 민주당 후보들이 경거망동할 수가 없는. 야, 이거는 정말 역대급 결정이에요. 저 선거에서 이거 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렇죠. 이미 선거 등록이 공천이 끝나서. 마무리가 됐는데 그 전에 한민수 공천도 있잖아요. 후보 등록 마지막 날. 한민수 공천은 이게 사실은 이렇게 된 거예요. 한민수 대변인 성격이 막 들이대는 성격이 못 돼요. 그러니까 여기 가려다가 양보하고 여기 가려다가 양보하고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 한 군데가 남은 거예요. 강북을 전략 경선. 그래서 이제 저도 한민수를 좀 포함시키자 이렇게 했는데 3명이 하면 결선 투표를 하려면 시간이 필요하잖아. 물리적으로 시간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 서버가 터져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럼 2인 경선으로 가자. 근데 저는 이거 박용진 후보가 또 한 번 경선 기회를 주는 게 말이 되냐, 특혜다. 당원들도 그때 난리 났잖아요. 그런데 이러저러한 정무적 판단에 의해서 한민수를 빼고 박용진, 조수진 2명이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민수 후보 대변인 같은 경우는 이제 코가 쑥 빠져 있었지. 근데 또 조수진 변호사가 또 그런 이제 변구가 생긴 거잖아요. 그때는 이건 한민수밖에 없다 이건. 준비되어 있었으니까. 그렇지. 모든 서류가 그리고 다 준비를 하고 있었고 제가 중간중간 계속 점검했어요. 그 한 대변인 지금 서류 완벽하게 준비돼 있냐? 준비돼 있다. 준비돼 있냐? 준비돼 있다. 진짜냐? 진짜다. 이렇게 이제 확인을 한 거예요. 준비가 완벽하게. 근데 그때는 그날 준비하면 못 하잖아. 범죄 경력 증명서 떼는데도 3, 4일 걸리고 또 세무 관계도 어렵고 여러 가지로 뭐 졸업 증명서 띄러다니고 이거 불가능하거든. 마침 한민수 대변인 모든 서류를 다 완벽하게 준비하고 있었어. 그런 천운을 타고난. 그래서 한민수를 시켜주고 싶지 않아도 한민수를 시킬 수밖에 없는 서류가 준비된 사람이 한민수밖에 없어요. 그건 어떻게 보면 내가 항상 하는 말이 팔자는 팔자. 팔자죠. 국회의원 될 팔자. 세상에 그 입속에 들어간 것이 그냥 끄집어져 나오고 다른 게 들어가는 상황이 그러니까 되어버리죠. 논두렁 전기를 확실하게 타고났어. 한민수 진짜. 대변인. 거기를 또 정성균 최고가 사무실 방문을 했어요. 근데 진짜 그 상황에서는 사무실 하나 얻어놓고 뭐 집기 하나 없이 정말 힘든 선거운동이 초반 시작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민수 후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그래서 바로 궁금해할 것 같더라고. 정청래 TV를 켜고 한민수 전략공천 비하인드 스토리 그걸 해서 방송을 했어요. 무슨 절반 이상은 후원금 모금이었지만 그리고 한민수 근데 마침 또 전화가 온 거야 한민수한테. 그래서 내가 전화를 했어요. 통화를 하고 그런데 이제 안기령 후보 개소식이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 날. 그래서 갔다 오는 길에 나 이거 왔는데 들르자. 그때 사무실 얻었냐? 얻었다.
그게 뭐냐면 정봉주, 조수진 두 후보가 썼던 사무실인데 하나는 위치가 좋은데 장소가 너무 협소해서 안 되고 하나는 좀 안쪽으로 들어와 있고 그래서 두 개를 다 쓰기로 했습니다. 사무실 하나 하고 또 후원회 사무실 이렇게. 댓글창 하나만 읽어드릴게요. 딱딱 맞았어요. 댓글창 하나. 영어 이름은 좀 어려운데요. 코바스 포토맨님. 새날에서 작년 9월에 보도한 나경원 기업 측사 윤석열 NFT 업체가 300억 넘게 코인 팔았다가 피해자들에게 고소고발 당했어요. 아 이거 알려주시려고. 다행이라고 해야 돼요. 뭐 어떻게 해야 되나. 그때 그 이야기를 했는데 그 업체가 고발 당했다. 뭐 이 이야기인 것 같고요. 자, 그 민주당 공천은 후보 등록 마감일까지도 후보 등록 끝나고 나서도 방심할 수 없었던 정말 역대급 공천이 아닌가 싶어요. 그 우리 정청래 사실상 5호선께서는 이런 공천 본 적 없죠. 처음 봤습니다. 이번 공천처럼. 그러니까 제가 짤막하게 페이북에 올렸는데 당원이 경선혁명, 공천혁명, 국민이 총선혁명. 이게 완전히 지금까지는요. 뭐 저 17대 이전에는 개파 보스들이 그냥 아무 거것도 없이 그냥 너 공천 이렇게 내리 꽂았고 17대 때 처음으로 노무현 대통령 정치개혁 차원에서 지역 경선을 하게 된 거예요. 공천권도 지역 주민들에게 돌려주자. 그래서 제가 경선을 통해서 저도 들어왔는데 그리고 20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20년 전에 17대 국회 때 경선 공천혁명이었다면 지금 20년은 이제 당원들이 다 알아서 붙을 사람 붙고 떨어뜨릴 사람 떨어뜨리고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당원이 주인되는 정당의 효능감을 이번에 맛보게 된 거죠. 당원들이. 맞죠. 이제 유삼용 후보님은 잘 모르시겠지만 최근에 들어오셨고 전략 공천됐고 인재에 비해서 모르시겠지만 이런 공천은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이게 너무 이게 파격적이다 보니까 처음에 사람들이 적응을 못했지. 지지자들도. 이게 뭐지 하고 멍 때리고 있는 사이에 언론이 막 이상한 공천이라고 막 투척해가지고 지지율이 살짝 떨어지네 마네 이렇게 했었잖아요. 근데 막상 내가 그 단언컨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우리나라 어떤 지역구도 민주당하고 국민의힘하고 매치업을 해봤더니 꾸리는 것이 거의 없어요. 인물 경쟁력에선 월등하게 없습니다. 놀랍습니다. 저는 이제 그 뭐 총선 결과가 이제 나와 봐야 알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수 정치에서 엘리트 정치 그리고 뭐 국회 선수들만의 그들만의 리그에서 이제 바야흐로 시민들이 주권자가 우선이 되는 시민 정치 시대로 들어선 것이다. 그 패러다임을 읽지 못한 사람들은 이번에 패배하는 것이고 그것에 부합하는 행동 그리고 뜻을 같이 하고 정치적 철학 가치를 함께하는 사람들이 승리하게 되는 그 결과를 보여주게 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저 이영선 후보를 그대로 뒀다 그러면 엄청 문제가 됐긴 했겠어요. 왜냐하면 그럼요. 국민 예를 눈높이에 들어 맞지 재산이 않죠. 38억인데 빚이 37억인 거예요. 그러니까 갭 투자한답시고 빚내서 계속 자기 지급을 넓혀갔던 거거든요. 이게 많아지면 나중에 전세 사기처럼 돼버릴 수 있어요. 그 무엇보다 가장 이제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는 정치인들이 우리 그 국민들 주권자들을 향해서 하는 거짓말 그것이 가장 큰 문제인 거야 아닌가 싶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제 심판을 받은 것이고 앞으로도 우리 총선 전체 큰 틀에서도 그리고 정권 차원에서도 국민들을 향해서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심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저께요 식당 갔는데 옆에 그 어르신들이 딱 하시는 말씀이 그 뉴스를 보고 야 이재명 독하네, 독하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거는 요즘 먹혔다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이재명 진짜 독하네. 좋은 뜻으로. 그렇죠. 좋은 뜻이죠. 좋은 뜻 하는 거죠. 그리고 이재명 물렁물렁하네. 그러면 이게 부정적인 말이거든. 이런 이야기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불과 한 2, 3주 전에 민주당 공천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지금 보니까 민주당 공천 굉장히 잘했네 이야기를 또 해요. 오늘 MBC에서도 공천 문제로 이야기하길래 공천은 우리 혁신 공천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국민들을 원하는 공천이고 국힘의 공천은 그냥 그대로 가는 공천이기 때문에 나중에 망하는 공천이다. 그 질문은 내가 가는 데마다 민주당 공천 시끄럽다고 시비를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번에 저 공천 과감한 결정으로 우리 말씀하신 대로 공천이 정말 잘 됐다. 끝장을 봤다는 거죠. 특히 동작을.
그 현역 공천은 어. 결국 우리 당원들하고 절반의 시민들이 해주신 거거든요. 예. 네. 그 저는 뭐 전략 저는 공천을 받았기 때문에 뭐 그것조차도 우리 국민들의 염원이 담긴 공천 아니었겠습니까? 저보고 왜 깜냥이 안 된다고 지난번에 이야기해가 안 나올 것처럼 해놓고 왜 나왔느냐 오늘도 MBC에 그 질문을 하던데 저는 지금도 제가 정치할 깜냥은 안 된다. 다만 이제 영입하는 국민 추천제 많이 국민들이 추천을 해서 국민들이 보시기에 정치할 깜냥이 된다는 판단을 믿고 이제 한번 와본 거지. 제 스스로는 아직도 제가 정치할 깜냥은 아니다. 굉장히 정치적이시네. 너무 잘하실 것 같은데. 정치는요 팩트, 의도, 태도에 유의해야 되는데요. 진짜 지금 잘하시네. 의도를 다 들키고 있습니다. 농담이에요, 진짜. 겸손하려고 하는 의도가 의도가 있죠 있죠. 지금. 네. 와, 딱 들켰어. 아, 그런가요? 실제로 겸손하네요 보니까. 그래서 겸손은 힘들다. 아 그렇군요. 맞아요. 진짜 지금은 선거가 겸손해야 되는 선거가 돼가고 있어요. 지금 다 뒤집히는 거니까. 이럴 때는 진짜 겸손하기 힘든 게 너무 겸손하면 흥이 안 나고 네. 너무 흥이 나면 자칫 방심하기 쉽고 실수하기 쉽고 요 상태로 가는 거죠. 이 선거는 저도 선거 정말 여러 번 해봤는데 처음 보는 선거 중에 하나예요. 뭔가 느낌이 이렇게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선거 중에 뭔가 처음 보는 결과를 볼 것도 같고 그리고 총선인데 대선 같고 물론 이게 다 윤석열 덕이긴 하죠. 어떻게 보면 윤석열 덕이고 나머지는 민주당이 나름 준비한 측면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이나 다 똑같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양비론식으로 이제 몰고 갔던 언론들 입장에서 그래도 민주당이 혼났지 않느냐. 그건 어떤 측면으로 이야기를 해볼 수 있냐면 그래도 민주당은 정책을 꺼냈었거든요. 지금도 정책 선거 안 되고 있는 건 맞아요. 저 25만 원 주자는 것도 정책 선거거든요. 저런 이슈가 말이 안 되고 계속해서 선거법을 위반했네 안 했네 같은 논쟁. 그리고 윤석열이랑 한동훈이랑 싸우네 말이 하는 논쟁만 갖고 가면 이 차별화가 안 되거든요. 근데 민주당 자체는 기본적으로 준비한 정책들이라는 게 그나마 국민의힘보다 훨 낫기 때문에 그 선거에 찍을 당이 되는 측면도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원래는 국민들에게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당신은 어떤 걸 생각하면서 투표하겠느냐. 그러면 정책, 인물 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실제 선거전에 들어가다 보면 구도가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구도보다 더 지금 압도하고 있는 것이 사실은 정권 심판 이 부분이거든요. 이게 정권 심판 이것도 이제 구도긴 한데 이슈 구도죠. 근데 또 인물 구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우리 영입 인재들 들어오셨을 때 제가 1차 교육 때 국회의원이 되더라도 나 잘나서 됐다고 생각하지 마라. 그러면 그랬죠. 망한 국회의원들 내가 몇 명 얘기해 줬죠. 그렇게 된다. 그러니까 당한테 충성해야 된다. 당한테 충성해야 된다는 것은 당원과 지지자 국민들에게 충성해야 되는 거다. 이거 이제 이거부터 내가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정권 심판의 구도가 탁 날이 서 있는 상황 속에서는 국민의힘의 웬만한 개인기를 갖고 있는 인문 경쟁력이 있다 할지라도 뛰어넘기 어려운 지금 구도가 형성되어 있는 거죠, 사실은.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유사명 후보가 아무리 부족하더라도 인정합니다. 이 구도에서 된다니까요. 안심하시라고요. 그래서 네. 오늘 지금 9시에 TV조선에서 뭐 이상한 여론조사 10% 지는 그런 결과가 발표됩니다. 저는요, 그것이 또 뒤집는 반전의 미, 극적 드라마를 연출하기 위해서 TV에서 협조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저는 조선일보하고 인터뷰를 하지 않습니다. 20년 동안. 왜? 그럼 물어봐요. 저한테 왜 다른 데는 인터뷰하면서 TV조선, 채널A, 뭐 조선일보 이런 특히 조선일보 같은 경우 왜 인터뷰를 하냐? 저는 언론하고만 인터뷰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제강점기 때는 천황폐하 만세, 6.25 때는 김일성 장군 만세, 그리고 5.18 지나고 나서 전두환 장군 만세를 외쳤던 언론이 그게 언론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언론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안심하십시오. 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모르겠어요. 지금 우린 이런 게 두 가지 딜레마가 있거든요. 하나는 우리 병사들의 사기를 드높일 것이냐, 아니면 그냥 딱 이 느낌이잖아요. 3표가 부족하고 5% 부족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선거 전략으로 쓰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봐요.
지지자는 지지자대로 사기가 높아야 되고 후보자들은 고개 쳐들면 안 되고 이 구도가 맞죠. 저 고개 쳐든 게 하나 있습니다. 뭔데요? 사과 말씀 미리 드립니다. KBS에서 이게 개표 나왔어요? 방송할 때 막 어. 움직이는 사진 이거 막 찍거든요. 안 찍었거든요 저는. 근데 다시 연락이 왔나 봐요. 보내달라. 찍으러 가시려고. 그래서 KBS는 안 찍겠다. 진짜? 고개를 팍 들었습니다 제가. 그럼 여권 사진 쓰겠네. 뭐 그런 사진 다른 사람들은 이제 막 돌아가는 사진 아. 뭐 손짓하는 사진 뭐 이런 거 나올지 몰라요. 저는 안 찍었습니다. 그럼 박민의 방송이니까요. 네. 그리고 박민의 방송. TV조선 채널 A도 안 찍었습니다. 고개 들었습니다. 전 몇 군데 찍긴 했는데 KBS에서는 연락 안 온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네요. 왔어요? 예. 아 뭐지? 해 KBS 는 찍었었나? 여의도에 여의도 국회에 왔습니다. 설치를 했죠. KBS 찍었어요? 예. 국회에서 찍었어요? 예. 저는 하여튼 뭐 안 찍겠다고 그랬어요. 전 다 출장 와서 찍고 한 군데만. 예. 그리고 방송할 곳으로 방송이 이제 정해놨구나. KBS가 좋아지면 그때 찍으려고. 아니 그렇다고 뭐 저 얼굴 없는 사진 내보내지는 않을 거 네? 아니에요. 굳이 뭐 그렇게까지. 그렇죠. 아 옛날적 에피소드 하나. 네. 2004년도 제가 초선 때 처음 나왔을 때 그때 인터넷판이 생겼어요 이제. 그럼 인터넷판에 후보 사진을 등록을 해야 돼, 올려야 되는 거야. 제가 조중동 안 보냈습니다. 그래서 열린우리당 공천을 제가 받았는데 조중동도 안에는 제 얼굴 사진이 없습니다. 진짜요? 네, 오. 안 보냈습니다 그때. 야 신채호 선생 같아. 네? 내가 일체에 내가 지금 이러고 있는데 내가 세수할 때도 고개 숙일 수 없다 해서 아니, 그래서 신채호 저는- 선생을 이렇게 아니 근데 서서 고개 드신 게 맞는 거고 저는 사실 우리 지역 그 상대 후보하고 저를 완전하게 부각시켜서 핫한 곳으로 만들고 싶은 욕심이 있는데 제 상대 후보가 응하지를 않고 있어요. 지금 채널 A, SBS 두 군데 다 뭐 정치 맞수다 해서 다루겠다고 양쪽에다 다 얘기를 했는데 저는 무조건 오케이. 근데 상대 쪽에서는 무조건 노 하는 바람에 성사되지 않아가지고 제대로 그런 보도가 나가지 않고 있어서 전 답답한 심경이거든요. 그래서 직접 찾아가서 우리 토론하자 하고 유튜브에서 토론하자라고 제안서를 제출했는데 그 뒤에도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답을 하지 않습니다. 이거 사선까지 하신 분이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게 우리 주민들 무시하는 거 아닌가요? 어디 가나 그렇더라고요. 앞선다고 생각하는 후보는 토론 안 합니다. 앞서는 것 같지도 그러니까 앞서는 않은데요. 것 같지도 않은데 사선하도록 자기가 갖고 있는 무소속 나가도 당선되는 그 사람이거든요. 이번에 하면 남영이 제대로 매운맛을 한번 제가 봐야지. 무서운 것 같죠? 어, 그래서 그러니까.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하여튼 저는 조선일보에 고개를 숙이지 않습니다. 고개를 빳빳이 듭니다. 아 그래서 네. 나는 고개를 쳐들었다. 쳐들어서 미안하다, 네. 아, 죄송하다 이런 네. 거죠. 근데 이제 이거 한번 보실 필요가 있는 게 대선급 인파가 모여들고 있잖아요. 대선 때보다 더 많이 모였다는 얘기도 있어요. 이런 상황이라는 건 뭐냐? 동원된 인파가 또 아니에요. 민주당은 관광버스 동원하지 않습니다. 지금 김지호 전 전무부 부실장이 지금 저쪽에 아마 고소고발 당한 것 같은데 국민의힘은 왜 지역 유세 때마다 관광버스가 오냐 이걸로 지금 이제 진실공방이 붙었어요. 그러니까 위조된,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게 사실 선거에 있어갖고 굉장히 중요한 측면 중에 하나거든요. 저런 거 한번 보세요. 이게 지금 동작 성대시장 같은 성대시장의 예. 저 국민은행 앞이잖아요. 정말 많이 오셨어요. 야. 저건 대선이에요. 저건 대선거예요. 대선이라고. 우리 저 남성시장도 저 정도 왔는데 저보다 더 많이 이번에 온 것 예. 같아요. 저기가 성대시장 끝머리. 저 안쪽으로 들어가면 성대시장이 엄청 있는 곳. 아 그날 그 대표님 주변으로 가는데 앞섰다고 염려될 정도로 그 정도로 많은 인파들. 그때는 그 인파 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경찰 그래서 출신이니까. 제가 옆에 가서 아 이렇게 거기도 신경 많이 썼어요. 삼영 후보가요. 저 첩불행동 무대에 올라가서 경찰들이 막 마이크로 떠드니까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야 후배들 잘 들어 조용히 해. 그때 목이 간 이후로 아직 안 들어가고 저 성대시장을 갔는데 네. 제 성대가 문제가 있어서 일하다가 아주 짧게 연설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 두 분이 국회에 들어오시면 본회의장에서 목소리는 저를 따라갈 사람이 없다는 것을 느끼게 해드리겠습니다. 네. 목 관리하는 것도 사실은 짬밥이죠. 어? 목 관리 잘하는 것도 짬밥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잘 됐다. 이제 13일간 마이크를 잡잖아요. 예. 자, 마이크 성능은 진짜 좋은 걸 해야 됩니다. 유세차. 생명입니다, 그게. 마이크 성능을 이게 딱 좋으면 이걸 순간 줄였다
낮췄다 줄였다 낮췄는데 대로를 가면 크게 최대한 골목을 가면 중간쯤으로 낮춰야 돼요. 그리고 이게 대로를 갈 때 마이크를 쓰는 건 괜찮아요. 근데 이게 있잖아요. 순간 집이 나타난다거나 뭐가 나타나면 하우링 걸려요. 삑 소리가 나거든요. 그때는 마이크를 잠깐 꺼줘야 돼요. 그 순간순간 약간 1초간 이렇게 꺼야 되고 마이크를 이게 잘 안 나오면 계속 가까이 대게 되고 소리를 지르게 돼요. 네. 그래서 마이크 성능은 반드시 사전 체크하고 그다음에 마이크 볼륨을 크게 키웠다 할지라도 순간 못 줄일 수 있어요. 골목길 가는데. 그럴 때는 마이크를 낮춰야 돼 이렇게. 김연자 창법. 김현정. 네. 낮춰야 돼 낮춰. 그리고 톤은 어떻게 하냐면 정말 그 듣기 싫은 톤이 뭐냐면 그 투쟁 선언문 읽을 때 그 톤.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거 있잖아요. 다 부정적이고 간표현입니다. 목소리는 부드럽게. 마포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정청래입니다. 서부광역철도 대장 홍대선 성산역을 설치하겠습니다. 기호 1번 정청래입니다. 이 계란장수 톤으로. 그리고 속도는 30km, 40km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13일간 하면 목이 계속 보존이 됩니다. 근데 2, 3일 남겨놓고 저 사람 선거운동 열심히 안 했나 봐. 목도 아주 썽썽하고 열심히 하는데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2, 3일간 쏟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은 목이 약간 쉬도록. 그래서 개표 방송 할 때 당선 유력 확실 떴을 때 목소리 인터뷰할 때 쌩쌩하면 안 됩니다. 유산영 후보. 동작구민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것은 유사명 개인의 승리가 아니라 우리 동작구민의 승리,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승리입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오래야 돼요. 오래야 돼. 눈물이 나. 눈물. 자연스럽게 눈물이 나. 그리고 선거운동했던 봉사원들 있잖아요. 다 웁니다. 13일간의 이제 그 모든 피와 땀이 그날 이제 응축돼서 감동으로 나타나거든. 다 붙잡고 울게 돼 있습니다. 근데 안 우는 사람은 냉정한 사람이야. 우세요. 근데 저는 이제 이 꿀팁을 주셨는데 아직도 프로가 못 된 게 무대 위에 서면 마이크만 잡으면 이렇게 투사가 돼요. 제 안에 그 투사 DNA가 있어요. 톤 다운해야 돼. 그래서 지금 이 말씀 정말 새겨 들어야 되는데 저도 이제 이재명 대표 토지금고 시장 오신 날은 저희 마이크가 없었잖아요. 그냥 크게 하려고 저 끝까지 들리게 하려고 정말 오버 액션을 했죠. 그랬더니 목소리가 지금 안 돌아오는데 저희가 진짜 말씀 주신 것처럼 한 하루 이틀 전까지는 평온한 톤으로 잘 해야겠다. 제가 샘플을 그때 교육할 때도 보여드렸는지 모르겠는데 문재인 대통령 처음 나와서 졌을 때 제가 하루에 제 입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7,000번, 8,000번을 외치고 다녔대요. 우리 보좌관들 말에 의하면. 근데 그때는 완전 녹음기 틀어놓은 것처럼 했거든요.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정청래입니다. 대통령은 문재인을 부탁합니다. 참 좋은 사람, 선한 눈빛, 야권 단일 후보 대통령은 문재인을 부탁합니다. 마포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정청래입니다. 대통령은 문재인을 부탁합니다. 참 좋은 사람, 선한 눈빛, 야권 단일 후보 대통령은 문재인을 부탁합니다. 녹음기다. 녹음을 해서 하지 왜 그렇게. 근데 녹음기 못 틀게 돼 있죠 원래. 아니 그냥 틀어도 되는데 틀어도 돼요? 틀어도 되는데 이렇게 하고 다녔어요. 요 톤으로 3, 40km 계란장수. 다른 지역 그 트럭 휘발유값, 기름값 7배를 제가 썼대요. 계속 돌아다녔으니까. 자 그리고 오늘같이 비가 오는 날 더 다녀야 됩니다. 저 우비 입고 다녔어요. 저 사람은 비가 와도 저렇게 하는구나. 그 있잖아요. 천둥번개 치면 더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대선은 그때 겨울에 했거든요. 영하 15도가 넘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눈비가 온 날이 있어요. 그날 차 타고 가는 거예요. 버스가 약간 고바이 이걸 못 가요. 근데 우리는 그냥 가요. 그래서 눈이 많이 내리고 진눈깨미 내리고 하는데 돌아다니는 차가 제 차밖에 없어. 그리고 다니는 겁니다. 마포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정청래입니다. 대통령은 문재인을 부탁합니다. 참 좋은 사람, 선한 눈빛, 야권 단일 후보 대통령은 문재인을 부탁. 이러고 다니니까요. 안에 있는 사람들이 트위터를 날리기 시작해요. 야, 정청래 왔다. 이 강추위에 우리 동네. 정청래는 저러고 다니고 있다. 야, 이렇게 눈이 많이 왔는데 정청래는 또 저러고 다니고 있다. 그래서 우리 마포 주민들 트위터들이 막 그걸 날려줬어요. 그래서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박근혜한테 진 선거고
근데 서울에서는 20만 표를 이겼습니다. 48개 지역구에서 겨우 20만 표를 이겼는데 정청래 마포울 지역구 하나에서 21,282표 이겼어요. 와, 그거는요. 사람들이 아유, 저렇게까지 하는데 한 표 찍어줘야지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마이크 잡고 처절하게 그러면 유사명 후보님 있잖아요. 뒤지고 만약에 지고다 10,000표 이상 뒤집을 수 있어요. 그 제가 이제 선거에 있어서의 가장 기본을 항상 알려드리거든요. 내 지역구에 민주당 찍을 성향이 1이라도 있는 사람들이 투표장에 다 나오게 하는 게 선거운동이다. 어차피 안 찍을 사람을 투표장에 나오게 하는 건 오히려 그 사람들을 투표장에 안 나오게 하는 방법이 있다면 어쨌건 그러면서 선거철에 시끄럽다는 건 누구나 대부분 알거든요. 근데 민주당이 더 많이 돌아다니느냐 국민의힘이 많이 돌아다니느냐가 분위기 결정하는 거예요. 특히 격전지 같은 경우는 많이 돌아다니는 쪽이 저는 이긴다고 봐요. 더군다나 이제 우리 후보가 동작을만 가도 세니까 느낌이 나경원 잡으러 왔다고 하는데 유삼영 후보 오기 전에는 동작을에 나경원밖에 없는 것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따라잡잖아요. 0.4포인트 차이로.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계속 돌아다니는 거 뛰어다니고 유세차가 돌리기 시작한 선거운동 시작되면은 그때 계속 보이면서 여기를 가도 유삼영 저기를 가도 유삼영 하면 저는 이길 거라고 봐요. 근데 지금 주민들 걱정이 지지자들 걱정이 있는데 정말 그 상대 후보는 오랫동안 많이 돌아다니고 구석구석 돌아다녔는데 지금 늦게 와서 어쩌느냐 걱정을 태산같이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시간적인 한계를 극복하는 그리고 인력 한계를 극복하는 방법으로 아까 말한 자원봉사단을 좀 더 많이 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많이 노출을 시키고 뛰어당기기 위해서 자원봉사단을 좀 크게 확대해서 이렇게 저를 알리고 우리 파란색을 알리는 그런 선거 전략을 하고 싶은데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는데 자원봉사해서 시간 나는 대로 해서 우리가 조편성이 돼 있고 우리가 흑석 특공대 그다음 상도 특공대 사당 특공대 해갖고 부대 명칭으로 이렇게 630 특공대를 만들었는데 그 특공대 인원이 지금 많이 이렇게 하부 조직이 활성화 안 됐으니까 이 자원봉사로 시간 맞는 분들이 와서 많은 그 맞죠. 선거 유세를 좀 해주길 바랍니다. 그런 지역에서는 민주당 선거운동원들이 막 보이면 기분 좋잖아요. 우리 네. 입장에서. 우리 지역구에서 민주당 관련된 분들이 후보가 없더라도 뭔가 막 보이면 기분 좋잖아요. 지금 너무 그 차이가 저분은 4년간 이렇게 텃밭을 닦았는데 우리 있던 장수는 바뀌고 또 새 장수는 온 지가 얼마 안 되고 해서 인지에서는 확실히 이제 밀리니까 그거 격차를 빠른 시간에 따라잡기 위해서는 자원봉사단을 좀 예. 많이 지원을 해줘요. 나경원 후보는 인지도는 높은데 부정평가가 높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비호감이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좀 금방 이겨내실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제 전략은 그분은 인지도는 높은데 이제 호감도에서 좀 문제가 있고 해서 지지율이 그 정도고 저 같은 경우는 인지율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호감도를 커버를 해서 지지율이 이제 백중이다 이렇게 보는데 하여튼 인지를 빠른 시간 내에 극복하려고 그러면 자원봉사단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이 좀 필요한 상황 같습니다. 여러분 보고 계시죠? 지금 그렇지 않아도 청년 민주당 지지층들 대거 이제 새날도 한번 동작을로 한번 보내볼까. 그 지금 그게 사실 있긴 있어요. 깜짝 놀라게끔. 그리고 이제 유삼영 후보 자봉단은 뭘 하셔야 되냐면 선거운동 기간 동안 25cm 네. 해가지고 유삼영을 지지합니다. 뭐 하면 다 해도 되거든요. 붙이고 다니는 거예요. 합법적 선거운동이에요. 저게. 합법적 선거운동. 예, 예. 그리고 될 수 있으면 건널목, 네. 지하철역 이런 데에서 막 하고 다니는 거야. 그리고 그분들이 구절 홍보도 아니라고 부동산, 중개업 하시는데 뭐 세탁소, 미용실 이런 데 다니면서 유삼영 하고 다니는 거예요. 자봉단이 실제로 위력을 발휘할 게 그겁니다. 예. 그래서 그 자봉단 있잖아요. 더도 덜도 말고 한 30명만 예. 하루 종일 지역구를 누비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뒤집어집니다. 이깁니다. 비호감도가 높다는 건 정치인한테는 치명적이에요.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선거운동할 때 내 한 표 나를 찍을 사람을 더 긁어모으는 게 선거운동인데 진짜 하지 말아야 될 거는 안티를 만들지 마라. 지역에서 지지자 10명보다 아주 적극적인 안티 한 명이 더 골치 아픈 거. 나경원이 그런 케이스예요.
비유감독은 없다 보니까 유삼룡 후보 확인하는 분은 무조건 이긴다. 그거는 유삼룡 후보가 오기 전에도 많은 분들이 당장 지지율 가지고 나경원을 겁냈지만 유삼룡만이 오직 내가 나경원 이길 수 있다고 간 거잖아요. 이럴 때는 민주당 지지층들이 지역이 아니라도 많이 붙게 돼 있어요. 나경원 잡아보겠다고. 제가 가만히 있으니까 정말 저희는 괜찮은 줄 아시는데요. 또 시작했어. 저희 지역은 여기는 그래도 직전에 파란 깃발을 꽂아 본 지역 아닙니까? 맞습니다. 저희는 20년 내 민주당 깃발을 꽂지 못했던 지역이에요. 그런데 지금 박빙의 약간의 우세 뭐 이런 분위기가 지금 뭐 생기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조금 안심하는 게 아닌가 싶어 걱정인데 저도 많은 자원봉사자가 필요합니다. 제가 그 골목 유세도 중요한데 횡단보도 유세를 지금 기획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문구도 만들었어요. 빨간불에 건너시면 위험합니다. 파란불에 건너셔야 합니다. 더 파란 남영이를 선택해 주십시오. 이런 지금 멋있네. 유세를 한 곳에서 서서 계속 외쳐줄 자원봉사자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또 팁을 하나 제가 배운 거 알려드리면 25를 이래가고 다니면 힘도 없고 재활용이 안 되는데 부채 있죠. 부채 손잡이는 또 센치에서 뺀다더라고요. 부채에다가 이걸 앞뒤로 이거 딱 붙이면 이게 계속 쓸 수 있고 강한 힘을 발휘할 수 있어요. 저도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지층들이 유튜브 방송만 볼 게 아니에요 지금. 행동으로 움직이셔야 보여줄 돼요. 때인 거예요. 막 후원금도 막 쏴주시되 커피 한 잔 안 마시면 되잖아. 그러면서 지역에 나가서 멀리 안 가더라도요. 꼭 동작을이나 인천 동구 미추홀굴이 아니더라도 내 지역구에서 하실 수 있는 방법은 되게 많잖아요. 네. 네. 그렇게 해서 꼭 이기는 선거 이재명 대표만 목이 터져라 외치게 하면 안 되고요. 방송하는 시점에 있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내일은 뉴스공장에 아침 일찍 나간대요. 그래요? 7시 반 정도에 이재명 대표가 이재명 대표가 직접? 그래서 내가 킬 됐구나. 왜 나가는지 알고 킬 되신 거예요? 네? 킬 되신 거예요? 내일 화요일 날마다 제가 나가거든요. 그런데 방송이 취소됐다고. 그래서 나는 좀 잘 됐다. 그래, 지역에 그러면 가서 출근 인사 한 번 더 해야 되겠다. 이재명 대표가 나가시니까 내가 나갈 필요가 없지. 최고인 건 킬 됐고 저는 덕분에 네. 출연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나오시고 많은 사람들이 집중하니까 네. 그 앞 시간대 좀 시간대 강청이 전원수 이렇게 저는 안 불렀지 또? 그리고 대략해서 재판 오후에는 일정의 재판. 야 아, 너무하지 않아요 체력이 진짜. 버텨주는 진짜 대단하십니다. 주가 조작 재판은 선거 영향을 끼친다고 안 해. 사법부가. 근데 이재명 대표는 선거운동 기간 중에도 재판 나오라는 거거든요. 저번에 안 나갔다고 한동훈이가 또 난리를 쳤잖아요. 이런 거야말로 국민 기만 아니겠어요? 심하네 진짜. 대한민국 어떻게 이렇게 됐어 지금. 노골적으로 그렇게 그런 짓을 해도 뭐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 없다는 이제 거죠. 구름 관중을 몰고 다니니까 한번 끊어줄 필요성이 있는 거지 그쪽에서는. 아 그러네. 아 진짜 그러네. 이재명 대표 간 지역마다 붐이 일어나고 지금 막 뒤집어진다고 하니까 이제 난리가 나가지고 아 그렇구나. 이게 실제 현장에서 한 뭐 몇천 명 본다고 해도요. 입소문이 무서운 거거든요. 내가 어느 성대시장에 갔더니 이재명 왔더라고. 근데 말 잘하더라고. 그렇지. 근데 거기에 지금 저 김병기하고 저 유삼룡 서 있더라고. 그게 다 선거운동이에요. 내일은 또 뉴스공장이 또 폭파하겠네요. 내일 구름이 동시 파가다. 접속이 한 50만 될라나? 그러니까 30만도 갔던데. 지금까지 몇 명이었나 최대가 20만 넘 요즘 대부분 넘던데. 그게 TBS가 김호준 쫓아낸 게요. 최악이라니까. 최악의 아직도 못. 그 TBS보다 지금 몇 배가 더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야 정말 어떻게 보면 윤석열 자책골 엄청 심하다. 그냥 그대로 내버려뒀으면 그냥 지방방송 출연자 아니에요? 진행자 아닙니까? 서울 지방방송. 참. 야 40만 정도 꽂을 것 같다고 댓글창에. 댓글창에 40만. 예. 나가는 이유는 뭔지 알겠죠, 여러분. 지금 이재명 대표는 이제 이거 해야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민주당이 하는 몰빵론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 정당으로서 당연한 거예요. 우리 당 찍어달라고 하는 게. 그럼요. 왜냐하면 제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뉴스공장에서. 저는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서 뜁니다. 타당의 승리를 위해서 뛰지 않습니다. 그 민주당원들은 당연히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서 뛰어야 되는 거예요. 그 상황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런 측면이 있어. 이재명 대표 혼자 뛰는 느낌이잖아요 지금. 물론 언론이 이재명 대표만 받아주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있는데 그래서 한번 마지막 승부수를 던지는 게 아니냐. 이재명 대표가요 이 선거철에 이런 방송 안 나와요 원래. 이제 완전히 뭔가 마지막 딱 뭔가를 던진 느낌이고 아마 내일 그 질문 중에 25만 원 지급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질문하고 나중에 결국에는 이제 비례도 더불어민주연합 찍어달라 이런 얘기도 대충 나올 것 같고. 오늘 망원동에 1,000원의 행복한 빵집이 있어요. 빵이 하나에 1,000원밖에 안 해요. 10,000원이면 10개를 엄청 가져와. 근데 그 사장님한테 제가 물었어요. 사장님, 빵집 사장님이니까 혹시 몰빵 알아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사장님이 뭐라는지 알아요? 그거 뭐 투표 한 번에 다 찍으라는 거 아니에요? 정확히 알고 있더라고. 그러더니 그분이 새로운 개념의 몰빵을 얘기하더라고. 이 여기 있는 빵을 다 사가는 게 몰빵이에요. 그렇지. 빵집이 덜썰하겠는데. 그런데 그 집 앞에 뭐라고 써있냐면 모두빵이라는 게 또 있더라고. 모두빵. 모두 빵도 네. 같은 몰빵이. 그래서 모두빵 삽시다. 네. 근데 좀 이런 것도 있어. 새날 방송 안 봐. 그 소문은 듣고 왔어. 지금 더불어민주연합 후보들 인터뷰하고 있거든요. 지금 15명 예정돼 있어요. 근데 그런 걸 안 봐. 그 본인들도 더불어민주연합 후보 이름도 몰라. 그러면서 새날이 조국 대표 출연시켰다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현상으로서의 조국 대표 인터뷰하면 안 됩니까? 방송하는 곳이. 근데 저는 민주당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이 이기는 걸 바래요. 또 다른 측면도 있어. 그 실제로 지금 부산이나 이런 데 뒤집어지는 측면에는 조국 혁신당 돌풍도 있어요. 지역 같은 데 내려가면 그러면 몰빵을 주장할 수는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조국 혁신당을 아주 비유감식으로 밀어낼 필요도 없는 거예요. 선의의 경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게 이런 거지. 새날이 역적질했다. 논란은 그런 거야. 지금 우리 방송 당원이 최고대에서 인재영이 거의 다 인터뷰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방송 우리나라에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지금 민주당 후보만 거의 100명 이상을 예비후보까지 합치면 150명 이상 인터뷰했거든요. 근데 거기서 새날 방송을 안 봐. 더불어민주연합 그 후보들 인터뷰도 안 봐. 무조건 잘못했다 그러면 그분들이 저는 민주당 지지자인가 싶어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 방송하는 입장에서는 하단 인터뷰를 인터뷰 안 해요? 그러니까 같은 팀에서 그 올림픽 금메달을 놓고 그 싸울 수 있잖아요.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같은 팀일지랄지라도. 질문이 계속 나와요. 라디오 나가면 계속 질문이 뭐 이렇게 조국 혁신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저는 항상 물어보면 질문에 대답이 저건 친구다. 우리가 윤석열을 상대로 싸우는데 조국 혁신당도 윤석열을 싸우니까 우리는 친구가 될 수 있다. 네. 그렇지만 우리가 한 몸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그쪽을 지지하라 소리는 뭐한다. 우리는 우리 당을 지지하겠다. 이런 컨셉으로 대답을 하죠. 그러니까 지금 댓글창도 그런 사람 하나 있잖아요. 니들이 띄운 게 조국 띄운 게 새날과 김호준 아이들은 하는데 이미 떠서 왔어요. 아니, 이거는 좀 너무 억지스러운 거예요. 내가 봤을 때 이건 민주당 지지자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사람 민주당 지지자가 아니라 갈라치기 세력인 거지. 예를 들어 한번 그냥 인간적인 솔직한 속내를 한번 얘기 한번 해볼게요. 조국 혁신당이 또 방송은 그런 사람들 인터뷰하고 싶어해요. 일단은 첫 번째. 그런데 만약에 같은 진영 내에서 우리는 항상 우리가 새날은 민주 진영 방송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진영 내에서 갑자기 조국 혁신당이 뜨니까 인터뷰를 아예 막아버려. 그럼 독재돼요, 독재. 그러니까 어떤 특정 뭔가를 위해서 막 말도 안 되는 모든 진영 사람을 다 막아버려. 우리 욕심 같으면은 예를 들어 그런 상황들을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쪽에 조국 혁신당에 계시는 분들이 민주당에 대한 반감을 가져요. 그럼 지역구 시너지가 안 나는 거예요. 지금 동작을에 진보당도 출마 안 했고요. 새진보연합도 없죠. 조국 혁신당도 없죠. 사실상 1대1 구조잖아요. 그러면 야권이 단일화가 되면 지역구는 엄청 유리하거든요. 부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산 같은 경우는 실제로 오늘 그 TK에서 오신 분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국민의힘 지지자들 중에서 조국 혁신당 찍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조국 혁신당은 지역구 안 나오잖아요.
그럼 적절하게 뭔가 마음을 이렇게 이용할 줄 알면 되는 거지. 왜 그렇게까지 새날과 김어준을 역적을 만들면 이신영에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전에 오죽했으면 그랬어요. 새날은 욕해도 좋다. 어떻게 김어준을 욕하냐. 그래놓고 이 사람들이 또 여론조사 코드는 잘 봐. 우리 유삼영 후원회 후원해 주실 분들을 남영희 후원회로 양보해 주시는 거하고 비슷한 논리 같네요. 그러니까 알지요. 뭐가 불편하고 뭐가 힘든지 아는데 요거를 적절하게 이렇게 구워 삶을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거지. 예를 들어서 비례대표 의석 한 5석 더 얻으려고 모든 사람들을 적으로 돌리는 거죠. 온당한 행위가 아닌 거죠. 모르는 대로. 그러니까 내가 말했잖아요. 민주당 몰빵 주장해. 그 맞는 거야. 다만 이 구조에서는 네거티브로 선거 못 이긴다. 그냥 간단한 얘기. 내가 어제도 제가 그런 의견을 전달을 했거든요. 뭐냐면 네거티브에서 올 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쪽이 싫어. 저들이 막 잘 나가니까 싫어하면 그 표가 우리한테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걸 참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우리 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 말이 그 말이에요. 우리 얘기만 하면 돼요. 저는 마이크 잡고 단 한 번도 제 기억으로 다른 후보의 이름을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료들면 내 얘기하기도 바빠요. 그럼 우리 민주당 얘기하기 바빠요. 지금 그렇게 하면 된다고. 그러니까 민주당 후보가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에 후보 찍어달라는 건 당연한 거라니까요. 이건 부끄러워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그냥 의도적으로 언급 안 하는 게 최고의 좋은 선거예요. 그럼 저렇게 돌아다니면서 새날과 김어준 욕하는 사람들은 민주당 지지자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아무 의미 없어요. 민주당 승리와 민주당 지지자들은 아침에도 빵 먹고 점심에도 빵 먹고 저녁에도 빵 먹고 계속 재밌게 할 수 있는 게 많이 있잖아요. 저희 굳이, 사무실에 빵 굳이 많이 다른 사오시더라고요. 거 얘기하지 않아도 그렇게 하면 돼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자, 오늘 빵 10개 샀다니까요. 10,000원 주고. 모두 빵, 몰빵. 자, 뭐 이런 상황들을 겪으면서 선거를 엄청 힘들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실제로요. 민주당이 당선되고 막 우리가 막 압승하고 이러는 건 두 번째 문제예요. 여러분들은 우리 같은 방송에 노고도 좀 이해해 주셔야 돼요. 정말 선거 후보들이랑 똑같은 방식으로 뛰고 있거든요. 민주당 후보가 어떻게 하면 하나라도 더 출연시켜볼까 하면은 하루에 방송 하나가 4시간짜리도 있고 사람 중간에 방송 쓰러질 지경도 있고 그러면 깜짝 놀랐어요. 선거운동 지금 현장에서 열심히 뛰고 있는 저보다 살이 더 빠진 것인 것 같아가지고 아유 우리 군아님. 선거운동을 제대로 안 하셨는데 저 죽기 살기로 하고 있는데 왜 이러세요? 얼굴을 보면 다 화가 나는데. 아니 근데 난 선거운동하는 게 너무 재밌어. 저 재밌는데 그러실 것 같아. 체력이 한 번도 진 적이 없는데 뭔 선거가 재미가 없겠어요. 그냥 이 싸먹 운동 삼아서 동네 걸으면서 그게 선거운동인데 정청래 뛰면 사람들이 다 인사하잖아요. 네. 새벽 5시부터 12시까지 몇 달을 하니까 저 진짜 뭐 체력이 다 인사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엄지척 되게 많습니다. 엄지척 아, 많고 많아요. 응원하고 근데 확실히 일찍 불 붙었어요. 다른 지역은 모르겠어요. 근데 마풀 같은 경우는 확실히 일찍 불이 붙었어. 불 붙었어요. 언제 투표하냐? 투표 날만 기다리시는 분 굉장히 일출도 그래요? 많으세요. 그럼요. 인천이 그런데 우리 잔잔한 우리 동네도 그런데요. 저희도 그래요. 네. 이재명 대표님 2번 왔다 가시고 2번 반 왔다 가시고 가베 한번 왔으니까 2번 반인데 그러고는 불이 확 아까 큰 불이 들어오신 거예요. 그럴 것 같아요. 지금 이재명 대선 운동이라니까요. 잘 봐봐봐. 사람들이 인식을 총선이라고 인식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2년 만에 바꿔보자 인식이 있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가 딱 한 번 쓰면 연설을 한 20분, 25분 하더만 아무것도 안 보고 이게 대단한 능력이거든요. 그보다 더 대단한 거는요. 내용도 내용이지만 이렇게 해서 제가 같으면 한 2번만 하면 목이 맞아요, 찢어질 맞아요. 것 같은데 지난번에 오셨을 때도 뭐 아슬아슬하게 목신 목소리로 이렇게 외치더만 이번에 또 더한 목소리로 목청이 대단히 좋으신 것 같아요. 자, 알겠습니다. 자, 이 방송을 한 번만 더 하면 그 주에 사전 투표가 있어요. 다음 주 방송 그 주에 사전 투표가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이틀 후에 총선입니다. 와와와 얼굴이 오고 있어요 지금. 부덜덜. 왕왕왕왕왕왕.
자, 이거 이 방송은 목요일 날은 저는 이제 안 나오죠? 안 나와도 안 네. 나오셔도 돼요. 다음 주 월요일 날은 나올까요, 말까요? 당연히 나오셔야지. 네. 사전 투표 독려하셔야지. 그러면 마포남매 어땠습니까? 마포남매. 지연이 이지은, 네. 아이유. 네. 아이유. 아이유. 그러세요. 마포남매로. 아직 뭐 연락은 안 했는데 어. 하여튼 연락해서. 딱히 이 시간은 선거운동 하는 시간도 아니잖아요. 근데 거기 아니에요. 11시까지 해. 아, 저 12시까지 해요. 시간이 왜 이러세요? 시간이 오는 거는 정말 그 시간을 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지은 후보는 마포 갑에서 인기 엄청 좋던데. 거기 일단 터졌어요. 어. 일단 마포 갑에서 터졌어. 근데 이게 초창기에 어. 이제 제가 매일 통화했거든요. 어떻게 하고 있나 점검을 해야 돼요. 아니, 전화를 안 받아. 10시 11시 되는데. 근데 본인이 눌렀나 봐요. 번호를. 한 20분 동안 듣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은. 자, 계속 있잖아. 식당 뭐 이런 데 다니더라고. 자 댓글창 어디까지 이야기했더라. 이동권님 혁명 공천이며 이기는 공천입니다 하셨고요. 자 이동권님 도둑은 조용히 들어옵니다. 저들은 시끄럽다고 말하지만 살기 위해서는 논쟁이 있고 시끄럽게 마련입니다. 조용하면 죽어나야지요. 떠나야지요. 골뱅이 삭스 앤 테리님 해외 출장 가고 여행하는 자는 관할 구청 신고 기간 끝나서 투표도 못하는 나라. 국외 부지자 투표 이게 맞는 건가요? 아 이거는 좀 더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똘망님 감사하고요. 해와솔님 동작을 꼭 이길 겁니다. 유삼령 화이팅 하셨고요. 이화진님 남영희 유삼령 후보님 이 시대의 참 정치인 정청래 의원님처럼만 해주세요. 정례당입니다. 대한민국 다시 선진국 됩니다 하셨고요. 자 힘들 내시고 신나게 제가 계속 요즘 말씀드리고 있는 게 방송 처음과 끝에 투표하면 이기는데 나만 투표하면 안 돼요. 지금은 모든 지인 모든 가족들이 투표장에 나가게끔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왜 투표만 주장하면 이기느냐면 일반적으로 투표장에 안 나갈 중도층이나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 성향 중에 65%가 민주당 지지 성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서 사전 투표율에서 아마 사전 투표가 그거 한번 맞춰보실까요 지금? 투표율 사전 투표율만. 사전 투표율 잠깐만요. 하늘에서 숫자가 내려와야 되거든요. 요즘 주로 일자만 내려와가지고 사전 투표율이 31% 내려오는데요. 사전 투표 31이면 최종 선거 66 이상 올라갑니다. 30% 넘기는 그거 해야 되겠네. 네. 30% 넘기면 돼요. 그러니까 본 투표보다 보통 한 45%에서 40% 정도를 하더라고요. 그게 높으면 한 30%면은 거의 70까지 올라간다고 봐요. 대선 아 잠깐만. 나도 이렇게 하늘에서 왜 31자가 내려오는지 몰랐는데 일자하고 3자가 내려오네. 31이 생각나는 거는 베스킨 라빈스를 드셔서 그래요. 31입니다. 아니 아 그렇습니까? 이거 어제 하신 거예요. 대표님 하신 거. 아 대표님이 네. 한 사람당 3표, 1인 3표를 하셨어요.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번 선거는 일할 후보를 삼천리 방방곡곡에. 최종 투표율 제가 예상한 투표율은 71%예요. 71%? 뭐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다들 투표 왜냐하면 날짜를 지난 선거가 기다리고 있어요. 66이었거든요. 5%만 올리면 되는데 지난 대선이 77%였어요. 놀랍게도. 사전 투표율이 30% 잘 안 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숫자가 내려온 것은 3자하고 1자 이렇게 딱 내려왔어요. 이거 이제 인증 여기다가 딱 이게 만약에 이거 31% 사전 투표율이 넘지 않으면 주진우 손에 장을 지지는 걸로. 제가 요새 이제 길에서 만나는 주민들한테 그런 말씀을 많이 듣거든요. 아 서울에서 그렇게 전화가 와. 뭐 어디 전라도에서 전화가 와. 뭐 부산에서 전화가 와. 이게 사실 제가 속해 있는 용현동, 화기동, 문학동, 관교동, 숭이동 주민뿐만 아니라 외부에 살고 있는 이 지인들이 정말 우리 동네 바꿨으면 좋겠다. 여기 미초를 대표 선수 좀 바꿔라. 이런 마음들이 엄청나신 거예요. 그래서 전화 받았다. 동창이 전화 왔더라. 뭐 동생이 전화 왔다. 이 얘기 정말 많이 듣거든요. 이 힘이 어마어마할 거다. 저 그런 말씀드리고 함께 우리 저기 동작구도 여러분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투표율 77.77% 가자고 지금 댓글에 막 그러면 써있는. 이렇게 되죠. 소름. 참. 그리고 주진우 하니까 생각이 나는데 주진우 기자님이 방송 들으시면 지난번 약속한 대로 제 지역구에 와서 운동해 주신다 했으니까 무슨 약속을 하셨길래? 제가 그때 그 이재명 당대표 테러 사건 현장에 이제 제가 안내를 해드리니까 정말 제일 추운 날이었거든요.
반드시 내 가서 아니 제가 운동해 드리겠습니다. 31% 사전 투표율이 넘지 않으면 주진우 손에 장을 지지고 네. 거기다? 동작을에 가서 선거운동 안 하면 족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시죠. 네, 직원들 퇴근도 시켜야 되니까. 자, 고생들 하셨고. 자, 두 분은 이제 지역 내려가셔서 또 가열차게 싸워주시고 박빙 지역구를 예. 이기는 지역구로 만들어주시고 이 시간에 방문할 곳이 있습니다. 제가 나가면서 말씀드릴게요. 정청래 최고는 사전투표 있는 그 주에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네. 네, 다음 주 월요일 네. 자, 마포남매. 세 분 고생하셨고 새날 물러갔다가 내일 낮방송 4시간짜리 방송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자, 물러갈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민주주의 평화 통일 다 죽어간다 이대로는 놔둘 수 없다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